자, 금표율 배웠고 용적률까지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용적률하고 금표율이 이제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중개사 공부를 하신다고 하니까 주위에 있는 지인이 이제 물어봤어요. 야, 내가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토지가 속해 있는 용도지역이 준주거지를 한다. 근데 그게 금표율이 얼만데? 라고 물어봤어요. 준주거지역이래요. 금표율이 얼만데? 이래 물어봤어요. 그럼 뭐 얼마라고 말씀하셔야 됩니까? 70이라고 이야기하면 대형 참사 버립니다. 대형 참사. 70은 뭘 말해요? 최대치. 최대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준주거지역에서 줄 수 있는, 준주거지역에 줄 수 있는 금표율의 최대가 얼마냐입니까? 70. 범위 안에서 각 지자체 조례로 별도로 정해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제가 한번 들어봐요. 관내에 준주거지역이 한 개 있는 건 아니겠죠. 수십 개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지역에 준주거지역이 가니까 금표율이 60, 어떤 지역에 준주거지역이 가니까 금표율이 55, 어떤 지역에 가니까 63, 이렇게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겁니다. 조례별로 거기에 있는 용도지역에서, 준주거지역이라는 용도지역에서 기반시설의 현황이라든지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등등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별도로 정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최종 결정은 어디서 하게 되어 있다? 조례입니다. 조례. 그래서 한번 보실래요? 이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88입니다.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금표율 용적률의 뭐는 최대치는 관할구역의 면적이나 인구 규모, 그 다음에 용도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국회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 얼마였어요? 70이죠. 그 안에서 뭐로 따로 정한다? 조례로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되냐면 뭘 봐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정답은 준주거지역에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준주거지역은 금표율이 70이 최대인데, 그죠? 조례를 봐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이제 표는 봤고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주거지역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5, 6, 5, 7에 상업지역이 9, 8, 8, 7, 공업지역이 7, 7, 7, 그 다음에 녹지가 2, 2, 2, 계획관리가 40, 나머지는 몽창 20이죠. 그 다음에 용적률 해볼게요. 자, 1종에 얼마로 출발한다? 100에 출발합니다. 얼마씩 더하라고 했어요? 50인데, 여기서 조심하시게 질문이 들어오는데, 최저치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최저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필요 없습니다. 의미 없어요. 최대만 기억하시면 돼요. 최대. 자, 얼마? 100, 150, 200, 250, 300, 500. 그 다음에 상업지역이 200씩 빼라고 했죠. 그죠? 얼마? 1500, 1300, 1100, 900. 공업도 얼마씩 플러스 해라? 50. 그래서 300, 350, 400. 그 다음에 보전만 얼마? 80이고 나머지는 100. 계획관리 100. 나머지 얼마? 80.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외우는 게 어렵지는 않고 약간만 반복을 하시면 되니까 신경 크게 안 써도 됩니다. 자, 보니까 이번에 금표율 용적률이 뭐가 나옵니까? 특례가 나오네, 또 특례. 지금까지 배웠던 게 5, 6, 5, 7, 9, 8, 8, 7. 100, 150, 200, 250, 300이 뭐야? 특례입니까? 일반예입니까? 일반예입니다. 특례란 건 뭘 말해요? 응? 그치, 특별한 예지 뭐. 특별한 예. 그죠? 그래서 다음 지역은, 그러니까 특례는 일반예를 갖다가 일반적인 예를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배제한다는 이야기죠. 배제한다. 다음 각호 하나 해당하는 지역에서 금표율 기준은 최대 8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역시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데, 자, 우리나라에서 금표율의 특례가 있는 게 이렇게 됩니다. 지금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나중에 객관식 문제풀이 들어가서 한 7월달 돼서 외우면 됩니다. 외우는데 전체 걸리는 시간은 5분입니다. 5분. 암기법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금표율 용적률 일반 예도 아직까지 완전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제가 암기법을 말씀드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야기해 줄까?
용량초가 올 것 같아서 일단 일반제를 먼저 외우고 그 다음에 특례를 외우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개발지능지구라는 용도지구가 있거든요. 오늘 배울 건데 이런 용도지구나 다른 개념들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지능지구가 자연녹지지역에 있으면 건폐율 얼마 40이고 도시 외의 지역에 개발지능지구가 지정됐으면 건폐율 얼마 40이 됩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40, 자연공원은 60, 자연철학지구는 60, 그 다음에 농공단지는 70이죠. 농공단지 70이 나왔네. 요거는 이제 의미 해석을 제가 해드릴게요. 아까 배웠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업지역이 원래 얼마야? 공업지역이 원래 얼마야? 70. 근데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나 준산업단지로 만약에 지정이 되죠. 그러면 70이 아니고 얼마? 80이다 이 말입니다. 80. 자, 요거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보실래요? 자, 여기가 농림지역이었습니다. 자, 용도지역이죠, 그죠? 그러니까 행위제한은 세 가지가 붙어요. 첫 번째 무슨 제한? 건축 제한.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렇지. 세 번째는? 아이고, 잘한다. 이 세 가지 행위제한 하잖아요, 그죠?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그 누군가가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면 대통령령에 따라서 내지는 조례에 따라서 지을 수 있는 건물을 지어야 되고, 건폐율이 얼마가 돼요? 농림지역 건폐율 얼마? 20. 왜 그래? 알면서 참, 너무 쉽다고 또 이야기하는, 용적률은. 그렇지. 80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 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건폐율 20에 용적률이 80이라고. 1번지, 100번지. 똑같아. 둘 다. 그런데, 여기에 오늘 요만큼이 농공단지로 지정이 된 거예요. 그죠? 농공단지 안에서 이제 1번지 토지는 건축 제한을 어디를 받냐면 대통령령이 아니었어. 어제까지만 대통령이 정받았거든요. 그래서 건축 제한이 대통령이고 특례가 적용되더라고요. 무슨 법?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건폐율 얼마였는데 20이었죠. 근데 농공단지는 건폐율 얼마? 70입니다. 여기서는 건폐율이 20입니까? 70입니까? 70을 적용받는 거예요. 건축 면적을 70%를 짓고 30을 공지로 남길 수 있어요. 혜택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농단지에서는 건폐율이 얼마가 된다? 70이죠. 그래서 요 숫자가 특별한 예로서 적용되는 숫자인데 이걸 나중에 외우면 됩니다. 마찬가지죠. 공업지역은 원래 얼마인데? 공업지역은 원래 얼마야? 70이잖아, 70. 공업은 원래 70인데 공업지역인데 거기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이 되는 거야. 그러면 건폐율이 70이 아니고 얼마? 80, 10% 완화된 혜택을 준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의미만 먼저 이해합시다. 외우는 건 나중에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용적률의 특례도 있네요. 용적률의 특례. 보니까 수산자원보호구역 용적률 얼마입니까? 80. 개발지능지구가 도시 외의 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 있으면 용적률 얼마? 100입니다. 100. 그 다음에 자연공원 얼마요? 100. 그 다음에 농공단지가 얼마요? 150이죠. 용적률. 그래서 건폐율하고 용적률의 특례가 지금 있는데 이 특례를 여러분들이 한 동네 모아가지고 좀 기억을 합시다. 먼저 건폐율 있죠, 건폐율. 여기다가 좀 쓸게요. 용적률 한 페이지에 같이 기억을 할게요. 쓰세요. 자, 개발지능지구가 자연녹지하고 도시 외의 지역에서 용적률 얼마? 100입니다. 밑에 있잖아, 밑에. 한 동네 모은다니까.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은 80이에요. 공원구역은 100입니다. 공원이라서 100이에요. 공원.
원. 아직 이해 못하는 분들이 있네. 아니, 원구역이라고 해서 100이라니까. 자연취락지는 용역 특례가 없죠. 자연취락지는 용적률 특례가 없어요. 그 다음에 농업단지는 용적률 얼마? 150%입니다. 그리고 공업지역에 있는 국가일반 첨단 산업단지로 지정된 경우는 건폐율 특례는 있거든요. 근데 용적률의 특례는 없다. 용적률 특례가 없다는 말은 뭐로 가란 이야기입니까? 일반 예로 가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한 동네에다 적어 놓으면 나중에 암기하기가 좀 편해질 겁니다. 일단 적어 놓으세요. 암기는 나중에 시켜 드릴 테니까. 금방 외웁니다. 외우는데 5분도 안 걸립니다. 다 외우는데. 한 명씩 일어나서 그때 외웁니다. 일어나가지고 외우고, 앉고, 외우고, 앉고, 외우고, 앉고, 못 외우면 나가고, 외우고, 앉고, 외우고, 앉고. 언제 그냥 8월 달에 할 겁니다. 그날 길석이 좀 많을 거예요, 아마. 괜찮아, 괜찮아. 전혀 상관없어. 괜찮아. 어떤 2명 앉혀놓고 수업하기도 합니다. 수강생 저는 200명인데 2명 출석, 198명 결석. 그 다음 주면 또 시키죠. 할 때까지. 아무도 안 온다고? 오케이. 진짜 오지 마라. 다 정리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특례까지 했고요. 용도지역에서 다른 법률 적용 배제라고 나옵니다. 91페이지에. 자, 먼저 어디에 써? 이러니까 도시지역이죠. 도시지역에서 동그라미 다른 법률 적용 배제. 도시에서는 아래의 법률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도시니까 어디를 말합니까? 도시니까 어디를 말해요? 주, 상, 공, 녹지지역을 말하잖아요. 그죠? 첫 번째, 접도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은 도시에서는 적용을 안 합니다. 줄만 쳐놓으세요. 두 번째, 농지적. 도시에도 농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농지를 취득할 때는 여러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도시에서 농지를 취득하죠. 그럴 때는 농지증 발급을 안 받고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규정은 적용을 안 합니다. 접도구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하고 뭐하고 농지증. 두 개는 도시에서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럼 관리지역은요? 그렇지. 농림지역은? 그렇지. 적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만 적용하지 않는다고요? 도시에서만. 도시에 두 가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접도구역에서 건축 제한하고 농지증. 접도구역에서의 건축 제한 규정을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봐봐요. 접도구역이 뭐예요? 접도구역? 접도구역. 접도구역은 도로하고 접한 곳을 접도구역이라고 합니다. 도로하고 접해 있으면 다 접도구역이냐? 그건 아니에요. 도로하고 접해 있다고 접도구역은 아니고요. 접도구역으로 지정을 해줘요. 접도구역으로. 자,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접도구역으로 지정을 했어요. 여러분 어디 지나가다 보면 여기서부터는 접도구역입니다라는 표지판 혹시 본 적 없나요? 그렇죠. 뭐 관심이 없으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모르면 또 안 보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후부터는 그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보면 내가 뭔가를 알고 보잖아요. 그죠? 그럼 굉장히 반가워요. 그 글자가. 세상에 아는 만큼 보이거든요. 그 접도구역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그 접도구역은 뭐냐면요. 도로하고 접해 있다고 해서 다 접도구역은 아니고, 뭐 도로하고 접하지 않는 구역이 어디입니까? 여기도 접도구역인데. 여기도 접도구역이잖아. 도로하고 접해 있잖아. 그죠? 그렇다고 해서 다 접도구역이 아니고, 접도구역으로 만다 지정을 합니다. 접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요. 도로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워가지고 건물을 지어야 돼요. 도로에 바짝 붙여서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안 됩니다. 못 짓게 돼 있어요. 일정 거리를 격리시켜야 돼요.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여기서 바짝 붙여서 건물을 짓는 걸 금지하는 이유가 접도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첫 번째는 도로의 확장 가능성을 미리 대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가 현재는 2차선 또는 4차선인데 도로가 더 넓어질 것 같아. 그죠? 그러면 접도구역으로 지정을 해버립니다. 왜냐면 도로에 바짝 붙여서 건물을 지어버렸죠. 그럼 도로를 넓히려고 할 때 도로를 넓힐 수가 있죠. 없기는 왜 없어? 있지. 있는데 보상금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겠죠. 그죠? 두 번째는
운전자의 시야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차가 이 방향으로 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차가 이렇게 이제 구분길이 있습니다. 여기 차가 오죠. 자, 그랬을 때 여기에 건물이 들어있을 때 여기서 오는 차의 불빛과 건물에서 오는 불빛이 운전자의 시야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역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접도구역으로 지정해가지고 건물을 못 찍게 막아빕니다, 그냥. 이게 접도구역입니다, 접도구역. 이해됩니까? 그 접도구역은 도로가 접해 있는 구역은 맞는데 도로하고 접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접도구역은 아니고 도로법에 따라서 접도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지정된 구역이 접도구역이 되고 도로 접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일정 거리를 도로로부터 격리시켜가지고 건물을 건축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여기까지는? 자, 근데 여기가 어디더라? 도시지역인 거죠. 도시지역에서는 접도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도시다. 그러면 주, 상, 공, 녹지지역이면 도로하고 접해 있는 곳인데 접도구역으로 지정이 됐다고 해서 건물을 못 짓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주로 이제 이 고속도로 같은 거 내지는 자동차 전용 도로 같은 거 달리다 보면 도시지역이 아니고 관리 농림 지역으로 가버리면 그 자동차 전용 도로나 고속도로 옆에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운전자 시야에 장애를 초래하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못 짓게 접도구를 다 막아줍니다. 근데 도시 지역에도 고속도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외곽순환도로 있잖아. 근데 그 외곽순환도로 바로 옆에 아파트가 지어지고 건물이 지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이러니까 도시에서는 접도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을 적용을 안 받아서 그래요. 이해됩니까? 요까지 이해하시면 돼요. 그 접도구역은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 또 한 개 적용 안 받는 게 또 하나 더 있죠. 뭐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농지증. 도시에도 농지가 있다, 없다? 있다. 도시에서 농지를 지어가면 농지증 발급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시험에서 되게 잘 나오는 규정인데, 단독 출제 아닙니다. 이거는 지문 한 개로 나오는데, 용도지역이 미지정되거나 미세분된 지역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자, 한번 보세요. 여기에 이만큼의 토지가 있습니다. 자, 이 토지를 활용하려고 하면, 요 토지에다가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사이즈는 어떻게 되는지, 높이는 어떻게 되는지, 부피는 어떻게 되는지, 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용도지역이 미지정이 됐어요. 지정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런 토지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런 토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가 매립이 됐어요. 매립된 토지가 갑자기 나왔다. 그러면 그 토지 용도지역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대부분의 토지는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내지는 지정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도시지역이라고 끝입니다. 즉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로 분류가 안 되어 있어요. 지정은 되어 있는데 관리지역이라고 끝이에요.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로 안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논점은 법 조문에 안 나오는데 시험은 나옵니다. 첫 번째 논점은 이렇게 용도지역이 미지정된 토지 내지는 지정은 되어 있는데 세분이 안 된 토지가 있죠. 그러면 이 토지를 첫 번째 논점은 활용할 수가 있다 없다가 첫 번째 논점이에요. 이 토지를 활용할 수 있죠. 용도지역이 지정이 안 돼 있어. 토지용계획 확인서를 떼봤거든요. 용도지역이 없어요. 지정은 되어 있는데 도시이라고 것입니다. 지정은 되어 있는데 관리라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 토지를 활용할 수 있다, 없다? 손 한번 들어볼까, 오랜만에? 있다. 없다. 의사표시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의사표시 했던 게 시험에 나온다니까. 활용할 수 있죠. 여기 입법 조건이 없습니다. 여기 전제 조건이에요.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디의 행위 제한을 적용받을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소유자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토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네 알아서 선택해라 하면 여러분 어디 행위 제한을 받고 싶습니까? 그렇죠. 상업지역이지 뭐. 중에서도 중심 상업지역이겠죠.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선택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게 여러분 내 거다라고 하면 중심 상업지역이겠죠. 여러분이 규제를 합니다. 규제 칼을 내줬어. 근데
내 아는 다른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어. 내지는 내 원수가 토지를 가지고 있어. 그럼 어디 행위자를 적용하랍니까? 뒷답 나왔지? 예, 그래서 행위자는 어디로 간다? 제일 센 곳으로 갑니다. 제일 센 곳. 글자가 세게 보이나? 어디? 제일 센 곳이 어디야? 자연환경 보전지역. 용도지역이 미지정되면 어디로 가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시로 돼 있는데 안 나눠졌죠. 그럼 도시에서 제일 행위자는 강한 곳이 어디입니까? 녹지. 중에서도 무슨 녹지? 보전 녹지. 관리로 돼 있는데 안 나눠졌죠. 그러면 행위자는 어디로 간다? 제일 센 곳. 무슨 관리? 보전 관리. 그래서 행위자는 제일 강한 곳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질문할게요. 도시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죠? 용도지역이 미세분된 곳이 있습니다. 그 건폐율 얼마예요? 건폐율 얼마? 20. 다 봐. 도시인데 주상공도로 안 나눠져 있잖아. 그럼 아까 어디 정의한다고 했어? 제일 센 곳 어디? 보전녹지. 그러니까 도시로 돼 있는데 안 나눠져 있다. 그 건폐율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보전녹지의 건폐율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20이라고 말씀하셔야지. 건축제한도 어디? 보전녹지. 용적률도 보전녹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데 안 나눠져 있죠. 그러면 건축제한도 보전관리. 건폐율도 보전관리. 용적률도 보전관리. 용도지역이 아예 지정이 안 돼 있죠. 그러면 건축제한은 자연환경 보전지역. 건폐율도 자연환경 보전지역. 용적률도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용도지역이 미지정되거나 미세분된 곳에서 행위자는 어디로 간다? 제일 센 곳으로 간다. 제일 센 곳, 제일 강한 곳.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제일 센 곳이라고 이야기하면 돼. 어디로 한다고요? 제일 센 곳, 제일 센 곳. 적어놔. 제일 센 곳. 끝. 이제 수업 안 합니다, 이런 거는. 다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용도지구로 들어가 볼까요? 자, 드디어 이제 용도지역까지 냈고요. 용도지구가 나옵니다. 용도지구 법적 개념부터 한번 볼까요? 자, 보니까 용도지구란 이런 나오네. 토지 이용, 건물의 용도나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대해서 용도지역 제한을 강화, 완화,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정진하고 줄짝 미관 경각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관리를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포인트는 용도지역의 기능을 정진한다가 포인트입니다. 독자적 기능이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누구를 도와주는 기능이 있다? 용도 지역을 도와주는 기능이 있어. 도와주는 기능. 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체플 한번 볼까요? 좀 전에 우리가 이제 뭐를 배웠냐면 용도 지역을 배웠거든요. 이번에 용도 지구를 배울 겁니다. 지역을 배웠고 좀 이따가 용도 구역도 배우겠네. 어떤 글자로 지금 잘라서 쓰고 있습니까? 용도란 말로 나눠 쓰고 있죠. 용도가 뭐야? 쓰임새. 아까 지역은 어디를 썼나요? 응? 지역은 어디를 썼어? 그치? 다시 편집하고 지역을 어디를 썼어요? 와, 잘한다 진짜. 그럼 지구는 어디를 쓸까? 그래서 일부의 토지를 쓰기 위해서 용도별로 나눈 게 똑같아. 용도지역은 어디를 쓰려고 나누냐면 지역의 토지, 관내에 있는 토지 전부를 용도별로 쓰려고 나눈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역의 설명에 앞서서 용도지역 파트를 설명할 때 용도지역에서 용도란 것은 용도 쓰임새인데 용도지역에서의 쓰임하고 용도지구에서의 쓰임하고 용도구역에서의 쓰임, 용도가 같다고 했습니까? 다르다고 했습니까? 다르다고 했죠? 이게 같으면 용도, 지역, 지구, 구역으로 토지를 굳이 나눌 필요가 없었겠죠. 그죠? 그래서 용도 지역에서는 어떻게 쓰였어요? 그렇지. 다시 할게. 자, 다시. 자, 편집하고, 자르고. 용도 지역에서는 어떻게 쓰였어요? 그렇지. 생각할 걸 쓰였다니까. 그 용도 지역은 어떻게 쓸 것인지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는 봤어. 용도 지역은 법 조문에서 용도 지역에서 용도 쓰임새가 어떻게 쓰이는지 법 조문에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좀 어려웠는데 용도 지역은 언급이 있다니까.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얼마 전에. 그죠? 그래서 어떻게 쓰는데 라고 하니까 용도 지역에서 쓰임은, 용도 쓰임은 누구를 도와주는 기능이 있더라? 용도. 누구를 도와준다? 지역을 도와준다. 그래서 용도 지역의 뭐더라? 비서, 부하, 보약. 지역이 아니고 보약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의 비서다. 이게 제일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편한 표현이에요. 용도 지역이 뭐라고요? 비서. 용도 지역이 뭐라고요? 보약. 찌약이 아니고 보약. 찌약이 아니고 보약. 제일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용도지구를 설명하기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저도 엄청난 고민 안 했겠습니까? 수업할 때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해서 이야기를 하지 등등이 있었는데 이걸 이렇게 딱 설명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니까 잘 들어야 돼요. 용도지구가 하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용도지구가 우리 국토공간 안에서 내지는 관할의 토지 안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 자, 누구를 도와준다고 했어요? 지역을 도와주죠. 여러분 교재 보세요. 92페이지. 줄 쳤죠? 그죠? 90페이지 맨 상단에 줄을 쳐놨죠? 어디에 줄 쳐놨어요? 용도, 지역의 기능을 정진한다. 그 줄 쳐놨나요? 예. 네. 그 누구의 기능을 정진한답니까? 용도, 지역의 기능을 정진한대요. 용도, 지역의. 그러니까 독자적 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용도, 지역을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뭐더라? 용도, 지구입니다. 꼬로, 용도, 지역이 없는 용도지구는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토지 전부 다를 제가 전수조사를 해봤거든요. 진짜로 해봤는데 용도지역 없이 용도지구만 딸랑 지정된 토지는 대한민국에 단 0.001제곱미터 토지도 없습니다. 전부 다 용도지역이 있는 상태에서 그 용도지역의 기능의 한계가 오니까 그때 부가적으로 들어오는 게 뭐더라? 용도지구입니다. 부가적으로. 그래서 용도지구는요, 누구를 도와주는 기능이냐면 용도지역을 도와주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죠? 한 개 가지고 도움이 안 되면 두 개 들어오면 돼, 안 돼? 한 개 가지고 도움이 안 되면 두 개 들어와도 돼요. 비서라고 했죠? 비서가 꼭 한 명 있어야 돼? 두 명 있어도 돼, 안 돼? 없어도 되죠. 그죠? 그래서 용도지구는 용도지구를 도와주는데 그 도움이 한 개 가지고 한 개 가지고 만약에 한 개가 오면 두 개 들어와도, 세 개 들어와도, 네 개 들어와도 상관없다. 그래서 용도지구는 중복할 수 있다. 이겁니다.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지구는 중복할 수 있는데 이걸 외우지 마시고 용도지구의 개념을 가지고 푸세요. 용도지역은 중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작년에 나왔죠. 왜 안 됐냐면 외우는 게 아니고 뭐를 중심에 놨기 때문에 생활권, 1토지 몇 생활권, 1생활권, 고로 중복 안 되죠. 용도지구는 누구를 도와준다? 용도 지역을 도와주죠. 한 개 가지고 안 되면, 그죠? 둘, 넷, 여섯, 여덟, 열 상관없죠. 그래서 용도지구는 중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걸 갖다 실사례를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칠판 계속 보세요, 그냥. 자, 이거 한번 보실래요? 자, 관리가 목차를 적어놨거든요. 그리고 교재는 몇 페이지를 한번 여러분들 펴놓으시면 좋냐면 41을 한번 다시 보실래요? 41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법 조문에서 이야기하는 그 교과서에 언급된 내용들을 처음에 볼 때는 안 보이는 게 여러 번 읽다 보면요. 안 보였던 글자, 의미, 단어, 띄우쓰기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반복이거든요, 반복. 우리가 여러분들이 소설을 읽던, 시를 읽던,
그죠? 처음 볼 때 못 봤던 내용들을 두 번째는 보죠. 세 번째는 두 번째도 못 봤던 걸 세 번째는 보죠. 그죠? 그렇듯이, 책을 볼 때도 의미를 알고 나서 보면 훨씬 더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 관리객의 1번 타자가 뭐예요? 자, 다시 한번 1번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죠? 이게 어떤 문헌에도 없는데, 그럼 제가 강의하면서 처음에 의문을 품었거든요. 봐. 책의 목차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법 조문도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기반시설 다 따로 돼 있거든요. 그렇잖아. 그래서 용도지구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만약에 용도지역을 도와주는 기능이 없다 그러면 1번은 뭐가 되냐면 용도지역이 돼야 돼요. 2번은 지구, 3번은 구역. 독립된 목차를 줘야 된다고. 근데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1번에 뭐를 넣어놨어요? 용도, 지역 또는 용도, 지구를 지정명. 그러니까 용도, 지구를 어디 옆에 붙여놨어? 지역 옆에 붙여놨죠. 그러니까 용도, 지구의 개념을 모르면 이걸 왜 붙여놨는지를 갖다가 모른다고, 이걸. 그렇겠죠? 그죠? 다시 한번 봐봐요. 다시. 책 봐요, 책. 41페이지. 자, 책 보면서 제 말 들으세요. 용도, 지구는 누구를 도와주는 기능이 있더라? 용도, 지역을 도와주고, 용도, 지역의 뭐라고 했어요? 비서라고 했어요, 비서. 용도, 지역을 도와주는 보약이야, 보약. 그러니까 본체는 뭐야? 용도, 지역이 본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서라고 했는데, 회사 대표가 용도, 지역이라 그러면, 용도, 지구는 뭐예요? 비서란 말입니다. 비서. 그죠? 그러니까, 용도, 지역이 없는 용도, 지구는 있을 수 없다라고 했죠. 아까 여기 있잖아요. 대한민국 토지를 전체를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용도 지역 없이 용도 지구만 딸랑 지정된 토지는 대한민국에 단 한 필지도 안 나온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입법자들도 관리계 1번 타자에다가 뭐를 같이 써놨다?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를 같이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용도 지구는 어떤 역할을 담당한다? 그렇죠. 앞에 있는 지역을 뭐 해주는 역할? 도와주는 역할이죠. 오늘 여러분들 수업을 통해서 한계를 알고 가는 거예요. 오늘 많이 알고 간다. 건축제는 알았지. 건별 5, 6, 5, 7, 9, 8, 8지도 알았지. 용적률도 알았지. 100, 150, 200, 250, 300도 알았지. 요것도 알았지. 용도지구, 그죠? 비밀 열쇠. 예. 이 글자가 좀 이해됩니까, 이제? 예, 그러면 됐어. 자, 다시 넘기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용도 지구는 누구를 도와주는 게 있더라? 용도 지역을 도와줍니다. 한 개도 도움이 안 되면, 그죠? 고로 중복할 수 있다. 자, 이런 용도 지구를 도와주는 용도 지구를 우리 법에서는 몇 개를 하고 있냐면 9개의 용도 지구가 있습니다. 9개입니다. 9개. 자, 9개 용도지구를 지금부터 볼 거거든요. 자, 첫 번째, 개념은 여러분들 용도지구는 개념 때문에 괴로워할 일은 없습니다. 용도지구는 글자의 의미가 개념으로 그대로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치르는 시험이 객관식이기 때문에 개념은 그냥 글자 한글의 의미대로 가시면 됩니다. 자, 경관지구입니다. 바로 밑에 나오죠. 맨 우측에 칼라로 되어 있는 걸 먼저 보셔야 돼요. 경관지구 되어 있죠. 자, 개념은 맨 상단에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경관을 보호 형성한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경관지구니까 경관을 보호 형성하겠지. 고도지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전에도 들어봤죠. 뭐를 제한하는 겁니까? 건물의 높이. 그 다음에 보호지구입니다. 뭘 보호하겠지, 뭐. 그죠? 그래서 국가유산, 중요시설물 등을 보호하는 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칠학지구가 있습니다. 칠학지구는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개발제한구역이나 도시 자연보호구역 안에서 칠학을 정비한답니다. 칠학을 정비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칠학을 정비한다? 칠학이 뭐예요? 칠학. 그죠. 사람들이 먹고 살고 있는 일반적 형태, 삶의 형태를 말합니다. 이걸 정비해준대요. 정비해준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디에서 칠학을 정비한다고 되어 있냐면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보호구역은 아직 안 배웠으니까 무시하시고 여기에서 칠학을 정비한대요. 여러분,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개발제한구역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렇죠. 토지가 어떤 용도로 쓰인다? 개발 용도로 쓰이는 게 아니고 무슨 용도로? 보전 용도로 쓰입니다. 보전 용도. 그러면 봐봐요.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죠? 거기 있는 분들은 삶의 질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비해서 삶의 질이 높다, 낮다? 낮다. 돈이 없어서? 뭐 때문에? 행위 제한 때문에. 행위 제한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밤 11시에 치킨을 먹고 싶어요. 그러면 배달시킬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거주합니다. 치킨 먹고 싶어요. 11시에. 배달시킬 수? 없다. 배달? 안 온다. 그러니까 삶의 질이 떨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갖다 위로 맞아? 끌어올리죠. 뭐 설치하자? 응? 아까 말씀드렸잖아. 떨어지는, 그러니까, 원래,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건축 제한 때문에 안 되잖아. 그걸 갖다가 지락지구가 도와주는 거야. 그래, 안 되는 걸 맞아. 위로. 풀어주자, 이 말이에요. 풀어주자.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야, 자, 물어볼게. 원래 그린벨트에서 음식점 될까요, 안 될까요? 원래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 상식으로 이야기하면 돼요. 그린벨트인 개발제한구역에서 음식점을 지을 수 있다, 없다? 없잖아. 근데 내 어저께 내 그린벨트에 가가지고 닭백숙 먹고 왔다니까요. 그린벨트에서 닭백숙 드신 적이 있어, 없어요? 오리고기 먹은 적? 안 된다면서? 그거가 칠학지구야. 거기가 칠학지구라고. 그러니까 그린벨트가 가지고 있는 규제가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그 대신에 일부 지역에서 뭘 통해서 칠학지구 지정을 통해서 삶의 질을 위로 끌어올린다는 것은 금지된 행위를 맞아 풀어주자 이겁니다. 그게 칠학지구가 하는 역할이에요. 도와주는 거죠. 이 칠학지구입니다. 칠학을 정비하는 거.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 글자 그대로 개발을 진행하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방제지구, 자연재해를 예방하겠죠. 그 다음에 방화지구, 화재 위험을 예방하겠죠. 그 다음에 특정 용도 제한지구. 그죠? 뭐라고 돼 있어요? 주거기능이나 청소년 보호 목적으로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해본다. 그러니까 특정 시설의 특정 용도를 제한하긴 제한하는데 왜 제한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특정 용도를 제한한다라고 법 조문에도 나와죠. 글자에서도. 근데 뭐 때문에? 주거기능이나 청소년 보호 목적으로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해버리자. 그게 뭐야? 특정 용도 제한지구입니다. 그 다음에 복합 용도지구입니다. 복합 용도지구는 지역의 토지용 상이나 개발 수요 여건을 고려해서 효율적이고 복합적 토지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정 시설의 입지를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완화. 위에는요, 제한.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복합 용도지구는요, 완화한다고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몇 개로 온다? 9개입니다. 9개. 여기서 개념은 시험에 간혹 가다가 출제를 하긴 하는데 아무도 안 틀립니다. 왜냐하면 글자하고 한글적 개념이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객관식, 주관식이라면 다 틀리겠죠. 근데 객관식이기 때문에 한글적 의미만 알면 누구든지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0개입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먼저 이 10개를 외우셔야 돼요. 자, 한번 써봅시다. 첫 번째 뭐였어요? 경관지구. 용도지역은, 여러분, 용도지역은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적어드린 순서대로 아셔야 돼요. 상업지역을 중심, 일반, 유통, 근린으로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9887, 1500, 1300, 1100, 900이 맞습니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 조문에 가면요, 상업지역이 어떻게 되냐면 중심, 일반, 근린, 유통 이렇게 나와요. 법 조문에는. 근데 그 순서를 갖다가 내가 기본서에서 바꿔놨다고. 뭐 때문에? 건폐율하고 용적률 때문에. 9887.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용도 지역은 제가 적어드린 내지는 우리 책에 있는 순서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용도지구는 순서는 필요 없습니다. 10개를 알고 있으면 돼요. 9개를. 9개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요. 개념하고 용어가. 그래서 1번 경관지구. 두 번째 뭐예요? 책 보지 마시고 말씀하셔야 돼요. 자꾸 외우려고 하셔야 돼요. 뭐? 고도지구. 자꾸 외우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래야지 외우죠, 이게.
그냥 대충 하게 되면 1년 지나도 못 외웁니다. 세 번째가 보호지구. 네 번째가 취락지구. 다섯 번째가 책 보면 안 된다. 개발진흥지구. 책 보면 안 된다. 여섯 번째가 방제. 일곱 번째가 방화. 여덟 번째가 그렇지. 특정 용도를 맞아 제한하지. 아홉 번째가 멀티. 복합 용도지구.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용도가 몇 개 나온다? 19개. 9개 끝이 아닙니다. 9개 끝이 아니고, 여기서 야도 뭐로 나눈다? 대통령 영어로 19개로 세분합니다. 다시. 자, 이 19개로 나눠지니까 다 하셔야 돼요. 자, 경관지구 볼게요. 이 곱입니다. 여러분이 공부는 이런 암기사항들을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이건 용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용어가 익혀져야지 글자가 읽히기 시작합니다. 자, 방제지구는, 경관지구는 먼저요, 세 개로 나누죠. 자시특입니다. 자시특. 시, 특, 과경관지구. 그래서 자시특. 두 번째 따서 그냥 자시특이라면 돼요. 들어갑니다. 자연경관지구는 산지나 구릉지입니다. 산지나 구릉지. 의미 없어요, 그냥. 산지나 구릉지. 그러니까 북한산에 갔는데 경치가 너무 아름답죠? 그건 뭐예요? 자연경관지구입니다. 끝. 그게 다예요. 자, 그 다음에 시가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는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역 내 주거지나 중심지 시가지죠. 예를 들어서, 시가지인데, 보니까 막 벚꽃이 만개를 했는데 너무, 시가지가, 내지는 주거지역이 너무 이쁜 거야. 그럼 뭐예요? 시가지경관지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해에 갔는데, 진해 시가지에 100년대 왕벚꽃 나무들이 쫙 질비해가지고 너무 아름답고, 청주에 갔더니만 가로수길인데 너무 이쁘더라. 그럼 뭐예요? 그 자연경관지구는 아니잖아. 산지나 구릉지는 아니잖아요. 그죠? 뭐로 지정돼요? 시가지경관지구입니다. 그 다음에 특화경관지구는요, 지역 내 주요 수계입니다. 수계. 물가죠, 물가. 내지는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뭐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건물이죠. 건물 동그라미. 그러니까 물가니까 호수나 댐 근처에 갔더니만 경치가 너무 이쁘더라. 그러면 뭐로 지정될 수 있는 거예요? 특화경관지구입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뭐라고 돼 있어요? 건물이죠. 건물 동그라미 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복궁이 있습니다. 경복궁. 남대문이 있습니다. 남대문 건물 맞습니까? 남대문 건물 맞죠? 문 아이가 이러지 말고 건물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으면 건축법에서는 건물로 봐요. 그죠? 남대문이 건물 맞지 않아요? 맞죠? 그 남대문을 지정하고 싶은 거야. 그럼 뭐로 지정해야 돼? 특화경관지구라니까요. 특화경관지구. 자, 이게 건물이 왜 중요하냐면, 시험에 놓은 건데, 보호지구에서 맨 밑에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보입니까? 그죠? 그거 보시면,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부터 보세요. 국가유산, 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줄짝, 시설 및 지역 동그라미. 글자가 같은 글자가 나오네요.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특화는 뭐라고 했어요? 건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는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뭐라고 했어요? 시설 및 지역. 객체가 다르네요. 됐죠? 자, 그러면 아까 좀 전에 남대문은 제가 여러분 지정한다 그러면 뭐로 지정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경남 김해 가니까 김수로 왕릉이 있어요. 거기를 용도지구를 만약에 지정하고 싶은 거야. 아니면 경주에 천마총이 있어. 내지는 첨성대가 있어. 여기를 지정하고 싶은 거야. 그럼 뭐로 지정해야 돼? 그렇죠. 건물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특화경관지구가 아니죠. 뭐로 지정하는 게 맞아요?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죠. 여러분 양산 통도사 가보셨어요? 그죠? 양산 통도사를 만약에 지정하고 싶어. 그럼 뭐로 지정해야 돼? 양산 통도사를 지정하고 싶어. 응? 그러면 합천 해인사를 뭐로 지정하고 싶어. 그럼 뭐로 지정해야 돼요?
특화 경관지구가 아니잖아. 그죠? 자, 갑자기 양산 통도사를 이야기하니까 뭐 있는갑다 싶은 캐션 마크를 품어야 될까, 아이가? 그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국가유산, 전통사찰 등 이런 나오잖아. 그 전통사찰은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예요.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전통사찰은요, 왜 그러냐라니까, 여러분들이 양산 통도사나 합천의 인사, 이런 데 가보면, 대웅전 건물 하나가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모든 건물들, 대웅전, 그 다음에 요사채, 그 다음에 지장전 등등이 다 포함되어 있고, 주변 지역에 있는 주변 지역에 있는 숲조차도 지정이 같은 하나의 덩어리로 지정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특정한 건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로 지정한다? 만약에 지정한다 그러면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 그래서 전통사찰은 따로 빼놓은 겁니다. 그는. 이해되십니까? 예, 그렇게 해서 건물하고 시설 및 지역의 차이점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경관지구는 뭐예요? 자시특이고, 그 다음에 고도지구죠. 고도지구는 쾌적한 환경, 토지 고도 이용을 위해서 자시특 끝. 그 다음에 고도지구는 쾌적한 환경, 고도 이용 정진을 위해서 건물의 높이 뭐예요? 최고 한도를 규제해. 최고 한도 지울자. 밑에 쓸래요. 최저 X. 개정됐습니다. 한 5년 전에. 5년 전에는요, 최고 한도라고 표현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법을 개정해서 최저는 빼버렸어요, 지금은. 최저는 안 놉니다. 최저란 말이 나오면 틀려요, 지금은. 그 다음에 보호지구, 역사문화 환경보호지구, 국가유산, 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에다가 동그라미 하라고 되어 있죠. 그죠? 여기는 뭘 동그라미 해야 됩니까? 건물 동그라미 하시고, 그죠?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중요시설물 보호 기능 유지 정진을 위해서 필요한 데를 말한다. 중요시설은 것은 공항이나 항만, 각종 공용시설, 교정, 군사시설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생태계 보호지구, 야생동, 식물 서식처, 뭐 이거는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달곰이 서식하더라, 그죠? 수다리 서식하더라, 그런 데가 지정되겠죠. 그래서 보호지구는 3개, 중요, 역사, 생. 중요, 역사, 생. 두 문제 따서 외웠어요, 그냥. 중요, 역사, 생. 중요시설 보호지구,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 그 다음에 취락지구는 2가지가 있었죠, 그죠? 자연하고 집단. 자연 취락지구는 어디에 쓴대라고 하니까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 가지를 가로로 묶어요. 취락을 정비합니다.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취락을 정비하면 그걸 뭐란다? 집단이라 불러요. 그린벨트는 집단입니다, 여러분. 그린벨트.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린벨트 가니까 음식점이 있더라. 뭐란 이야기입니까? 취락지구. 무슨 취락지구? 집단 취락지구. 집단 취락지구.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이번 주말이나 혹시 식사하러 가시면 가족분들하고 주인한테 물어보세요. 여기가 집단 취락지구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주인이 깜짝 놀랄 겁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게 뭔 말인데요? 이래 물어보겠지. 그죠? 주인이 집단 취락지구 어떻게 알아? 자,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입니다. 개발을 진흥하는 거거든요. 6개가 있습니다. 주거, 산업유통, 관광휴양, 복합. 복합이란 것은요, 위에 있는 3개 중에서 2 이상이 좀 복합이에요. 그 다음에 특징은 위에 있는 주거, 산업유통, 관광휴양 기능을 제외한 그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하면 그게 특정개발진흥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개발진흥지구 종류가 작년에 개발진흥지구가 종류가 나왔는가 아마 그럴 겁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주거는 주기능 중심으로 개발한다. 산업유통은 공업이나 유통물류 기능이죠. 그 다음에 관광휴양은 글자 그대로 관광휴양이고 복합은 섞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거, 공업, 유통물류 중에서 몇 개 이상? 2개 이상. 특징은 위에 있는 거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방제지구는 자연하고 시가지 방제지구가 있습니다.
자연하고 시가지. 자, 시가지 방제지구 한번 볼까요? 건물이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시설 개선을 통해서 자연재해 예방이 필요하면 그게 시가지 방제지구입니다. 자연 방제지구는 토지 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 급경사지 이런 데가 자연 방제지구가 되겠죠. 한 3년 전인가요?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단천 주인가 반지하방에서 침수가 돼가지고 인명피해가 발생한 적 있죠. 그죠? 그런 데는 뭐로 지정해야 그 시가지 방제지구지 뭐.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어떤 마을이 저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증인데 산사태가 나가지고 만약에 침수가 됐습니다. 그럼 뭐가 될까요? 자연방제지구가 되겠죠. 그러니까 자연방제지구는 인구 밀도가 낮은 곳, 시가지 방제지구는 그죠? 높은 곳, 뭐 이런 등등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방안은 화재 위험을 예방하니까 별도로 제가 추가 설명할 거고, 특정 용도 제한 지구는 주거인이나 청소년 보호 목적입니다. 특정 시설 입지를 맞아 제한해버리는 거죠. 근데 뭐 때문에 제한합니까? 뭐 때문에 제한해요? 주거 기능하고 청소년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제한합니다. 그게 그러면 뭐야? 특정 용도 제한 지구죠. 그 다음에 복합 용도 지구. 지역 토지 형상이나 개발 수요 여건을 고려해서 효율적이고 복합적 토지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정 시설 입지를 뭐 한답니까?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가 뭐더라? 복합 용도 지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정 용도 제한 지구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한번 보세요. 여기가 주거지역입니다. 아파트가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도로가 있었거든요. 건널목을 건넜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나온다? 상업지역이 나옵니다. 상업지역에는 위락시설을 건축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숙박이나 위락시설은 어디에만 들어오냐면 상업지역만 들어옵니다. 숙박은 안 그래요. 숙박은 상업지역 말고도 들어올 수 있는데, 둘 다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어디냐면 상업지역입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모텔을 지으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유흥주점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텔을 지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유흥주점을 하려고 하고, 나이트클럽, 룸살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죠. 어디기 때문에? 상업지역이니까. 그래서 지었어요, 실제로. 실제로 지었어요. 실제로. 근데 바로 길 건너편에 뭐가 있어요? 아파트가 있죠, 주거지역. 그죠? 근데 여기서 베란다에서 보니까 보여, 안 보여? 보여. 보여, 안 보여? 보이죠, 이게. 주거지로서는 좋아요, 안 좋아요? 처음에는 어마무시하게 좋았어요. 어디하고 접경지이기 때문에 상업지역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그죠? 저 안쪽에 있는 주거지역보다는요, 굉장히 입지가 좋고 분양가 프리미엄도 어마무시하게 붙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입주를 해놓고 나서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더라. 아니면 처음엔 아파트만 있었거든. 근데 좀 있으니까 모텔들이 한 개씩 들어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이게. 이게 우리나라 신도시가 가지고 있는 1990년대에 벌어졌던 실제 사건입니다. 실제 사건. 그래가지고 주부들이 어디 가서 데모를 했다? 모텔 앞에 가서 데모를 한 거예요. 데모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90년대. 신도시가, 1기 신도시가 들어올 때. 신도시가 넓어요, 좁아요? 좁죠. 굉장히 컴팩트하게 그 도시 안에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들입니다. 학교 바로 옆이 상업지역이고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데모를 했는데 이게 사회 문제로 비화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 정도를 우리나라 사회면을 갖다 토업으로 장식을 하고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고양시, 그 다음에 안양시,
그 다음에 성남시 청에 가가지고 기자들이 인터뷰를 했거든요. 인터뷰니까 공무원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법적으로 하자? 없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디 가야 돼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 국회로 가야 돼. 행정부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거든요. 국회에서 법을 바꿔줘야 돼요. 근데 국회에서 이걸 갖다가 못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모텔을 짓는 것도 자기 전 재산이 투입된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건축허가를 취소해버리면 이유 없이 데모한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해버리면 이 사람들의 재산권도 박탈하는 그런 결과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들으신 겁니다. 이게 실제 사건인데,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게 어디냐면, 일산에 가면 마두역이라고 있어요. 마두역. 거기 가면 여기 바로 아파트 바로 앞에 나이트클럽이 있어요. 지금 있는 거 모르겠어요. 샴푸 나이트라고 있었는데. 제가 그 수업을 했거든. 마두역 옆에서 수업을 했거든. 그 뒤에가 강촌 아파트인데 굉장히 아파트가 비싼 아파트입니다. 그 길 건너편에 나이트클럽 모텔들이 절비합니다. 절비해. 그리고 거기서 데모가 일어났는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그렇더라. 부천, 아주 중동에 있는 부천, 그 다음에 분당에 있는 성남, 평촌에 있는 안양, 어디를 가도 다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지더라. 그래서 실제 이것 때문에 사회 문제로 비화된 적이 있어요.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근데 막아야 돼, 안 막아야 돼? 막아야 되죠. 즉, 용도 지역이 하고 있는 제한을 그대로 놔두니까 제대로 용도지역이 기능을 해모네? 못하잖아, 그죠? 그러면 이 용도지역을 도와줘야 된다니까요. 뭐가 돌아서? 용도지구가 돌아가지고. 그래서 여기를 주거기능이나 청소년을 보호할 목적으로 특정 용도 제한 지구라고 해서 주기능, 청소년 보호 목적으로 특정 시설, 그러니까 모든 시설의 입지, 건축을 막으면 안 돼요.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해버린다고. 그래가지고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 지정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중2가 아침에 눈이 캥 해가지고 노는 거야. 왜? 그러니까 밤샘을 해, 밤샘을. 잠을 안 자고. 어디를 보고 앉아있어? 그렇죠. 나이트클럽 모텔을 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남편들이 베란다에 나가면 담배를 한 갑을 다 피고 들어오는 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를 보고 있어? 그러니까 주부들이 데모 할만해, 안 해? 할만하지. 이거 실제 문제. 옛날에 여러분들 그 부산의 해운대에서 하얏트 호텔이 들어서면서 해운대 가면 경안대교를 지나다 보면 돛대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아이파크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어디가 보이냐면 하얏트 호텔하고 마주보고 있어요. 마주본다니까. 그러니까 집 베란다에서 어디가 보인다? 호텔이 보인다고. 둘이서 손을 흔들면 앞에서도 이렇게 손을 흔든다니까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막아야 되거든요. 그걸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봐봐요. 우리 여기가 지금 상업지역이잖아요. 그죠? 상업지역이죠. 숙박시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요 상업지역, 요 번개역에 숙박시설이 있어? 없어? 숙박시설이 있냐고 없냐고? 있죠. 야, 있자, 제 옆에. 유흥주점이 있어? 없어? 있잖아. 근데 여기는 있어? 없어? 여기는 있어? 없어? 여기는 없다니까요. 요 다음 블록부터 있다니까. 다 막아놨잖아. 여기가 지금, 제가 요 한 대가 여기라니까요. 여기. 지금 인터넷 강의 들으신 분들은 여기저기라니까 저들이 지금 어떻게 하나니까,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고, 나중에 인터넷 강의 들으신 분들은 한번 랜다나 보는 데를 한번 여러분들이 탐방을 하시면, 그 위치를 정확하게. 여기 없잖아. 여기 없잖아. 없잖아. 다 막아놨다니까, 이거는. 뭐로? 내지는 다른 거로 막아놓은 거야, 이거는. 왜? 여기 설치하면 큰일 나거든. 애들 코 피우고 난리 난다니까요. 가정 불화가 된다, 이게. 그러니까 어디로 옮겨놨다? 다음 블록에 있잖아, 다음 블록에. 요 옆에 블록 가면 있잖아요. 그게 그냥 있는 게 공법적으로 다 그런 규제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을 알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건물이나 그 다음에 개발 현황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 그 발전 가능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도시에서 투자를 한다. 내지는 건물 상가를 갖다 분양받고 싶다. 라고 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알고서 분양받는 거하고 모르고서 받는 거하고는 좀 다르겠죠.
상가를 지은다 하더라도 학교 앞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파트 입구 앞이다라고 하면 업종 제한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겠네. 그렇겠죠. 근데 업종 제한이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것보다도 그 다음 블록이나 조금 떨어져 있는 곳들은 업종 제한이 좀 덜 하겠네. 근데 가격이 같이 나왔어. 같은 가격에 나와 있어. 분양을 받는데 아니면 경매를 보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을 판단할 때 가치 판단 기준을 갖다 다르게 매길 수가 있을까 이거. 그게 지식입니다. 지식. 근데 그게 돈이 1, 20만 원짜리가 아니고 몇 억씩 차이가 난다니까요. 그런 것들을 알고 모르고 차이가. 자, 그래서 특정 용도 제한 지구. 그래서 지금 보니까 특정 용도 제한 지구가 용도 지역을 도와주고 있어, 안 도와주고 있어? 용도 지역만으로는 할 수 없는 규제를 용도 지구가 와서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역할이 용도 지구 역할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나머지 보충 좀 하도록 할게요. 좀 쉬겠습니다.